자, 여러분들은 워크의 페이지에서 코딩하는 페이지 찾아가서 바로 VS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자, 거듭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안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파일에서 오픈 폴더로 정확하게 여기 써 있는 index.html이 보이는 이곳을 경로로 정확하게 폴더를 잡아주셔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보이게끔.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기능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index.html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버를 바로 구동을 시키면 페이지 이동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index.html에는 우리가 뭘 만들어 놨었냐면 기본 양식 빼고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브라우저를 강제로 이동하는 명령어를 주었습니다. 어디로?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인덱스 문서를 기준으로 HTML 문서 안에,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보이는 HTML 안에 intro.html로 이동하세요. 그러니 이 아이는 자동으로 intro.html을 열어줬겠죠. 그래서 주소는 보시는 것처럼 html/intro.html이라고 뜨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기본 양식을 작성했었습니다.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자 그냥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러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VS 코드를 쓰시거나 다른 기본 단축키 기능이 들어있는 어떤 에디터를 쓰셨다면은 사실 글자 하나만 써도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연습하시는 건 매우 독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하나 다 쓰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됐고 안 보고도 아까 최소한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이 정도는 쓸 수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느낌표 쓰시고 탭 또는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보시는 바와 같이 빠져있는 항목들은 있습니다. 채우셔야죠. 반대로 없는 항목들이 본 적이 없는 항목들이 들어있습니다. 설명드려야죠.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것부터 첫 줄이 아니라 두 번째 라인에는 항상 문서에 이름을 써라. 언어. 우린 영어 아니잖아요. KO. 정확하게는 대문자 KR까지. 스타일 밑에다가 스타일이 아니죠. 타이틀 밑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었었죠. 주석도 겸사 써서 바디에는 직접 우리가 코드를 써야 되는, 배워야 되는 레이아웃 영역과 스크립트라고 하는 영역이 있었고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도 한번 써서 구분해 봅니다. 이때 한 줄로 바로 슬러시 두 개를 써버리면 이 뒤는 주석으로 막혀버릴 수도 있으니 줄바꿈 처리하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내가 써야 되는 영역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기능은요. VS 코드의 emit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EMMET예요. 여기다 쓸게요. EMMET라고 하는 이 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축키가 먹은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VS 코드가 아니라 뭐 서브라임 텍스트라든가 에디트 플러스라든가 노트패드라든가 아톰이라든가 기타 다른 에디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이밋이라고 하는 기능이 안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깔고 따라오시든지 직접 쓰시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써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태그 여러 라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는 앞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언어, 인코딩 방식, 변환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웹페이지 보여주는 코딩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UTF-8이라고 하는 곳에는 코리아라는 한국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건 자체가 어떤 집합체라고 이야기를 해서 유니코드라고 해서 담아져 있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UTF-16인가를 쓸 겁니다. 걔네들은 8코드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16코드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코드란 말보단 방식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메타 첫 번째 있는 말고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메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메타는 이제 점점 사라질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중에 여기는 X를 잠깐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HTTP, 이거 뭔가 웹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웹에 처리한 어떤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UA, 컴포터블이라고 써 있는데, 자, 그냥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표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X를 지워요? X는 직역을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아닌. 아닌. X. 그렇지 않은. 뭐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표준 방식이 아닌. 즉, 비표준 방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비표준 방식은 내용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비표준 방식은 누구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익스플로러 얘밖에 없습니다. 얘를 그래서 여기 익스플로러 써있죠. 대놓고 어떻게 해라.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있는 익스플로러 버전 몇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켜가지고 정보 들어서 하나하나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할 거까지 필요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버전으로 또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최종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버전으로 수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엣지가 엣지 브라우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마지막 모서리에 있는 버전이란 뜻입니다. 해석하면 그냥 익스플로러는 마지막 버전 쓰게 해주세요. 자, 이거예요. 왜 없어지는지 뻔히 알잖아요, 이제. 2021년이면 익스플로러는 종료할 테니까. 쓸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항목이라는 거. 이거요? 단어의 축약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단어 찾아볼까요? 네. 이버 사전. 자, 그러면, HTTP 큐브는, 얍. 여기 써있죠? 속성은 초기 정보, 랭귀지. 이게, 여기 있다. 약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살짝. 자, 웹에 대한 어떤 다양한 설정하는 내용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뭐 애트리뷰트 이 큐브가 뭐의 약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띡, 띡. 아, 여기 써있네요. 얘 약자네요. 동등한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럼 그냥 like, same 이런 뜻이겠죠. 웹에 쓰고 있는 설정들은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다 사전을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자, 모든 단어들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진 않아요. 하지만 궁금하시다면 뭐 이렇게 같이 찾아봐도 되고요. 여러분이 제가 또 질문할 때 찾아보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이게 맞죠? 웹페이지의 동등한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웹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밑에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 또 메타예요. 이 메타라는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개가 돼요. 기능들이. 자, 그 중에 네임. 어떤 이름을 설정한대요. 무슨 이름? 뷰포트에 관련된 내용을 설정하겠대요. 그럼 여기는 네임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보이는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뷰포트는. 브라우저에 보이는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내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로 형태를 기계가 가지고 있는 형태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with device with. 자, 왜 이걸 쓰냐면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쓰잖아요. 자, 스마트폰이라고 할게요. 스마트폰으로 딱 보면은 핸드폰 사이즈만하게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이느냐? 반응형을 제작하지 않은 아이는 네이버 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띵 하고 들어와요. m.naver.com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화면이 그대로 조그맣게 축소해서 보인다는 거죠. 많이 겪어보셨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손가락 이걸 어떻게 눌러요? 확대 막 해가지고 터치를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값에 대한 설정을 기계가 가지고 있는 가로값에 맞춰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때 기본 크기를 1.0 원래 내가 코딩했던 방식과 여기 보이는 방식을 똑같이 같은 비율로 표시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반응형으로 만약에 제작하지 않았다면 스마트폰 안에 네이버 로고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글자 로고만 딱 보이고 검색창은 바깥에 있어서 손으로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터치하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만약에 없으면 PC페이지는 그대로 압축해서 딱 보여줍니다. 이 얘기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반응의 웹페이지를 짜겠다는 얘기랑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자, 이 내부에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니셜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2배로 만들 수도 있고 3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외에도 내가 강제로 손가락을 이렇게 확대하는 기능이 있죠. 확대하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축소를 하면 얼마큼 줄일 거냐, 이런 기능도 있어요. 2배까지만 허용한다던가 0.5배까지만 허용한다던가 줄일 때. 그 다음에 손가락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옵션들도 걸 수 있습니다. 이 내부에 그런 것들을 거는 기능이에요. 근데 안 써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플 기기, 아이폰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안 먹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먹는데 애플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설정하고 거의 끝냅니다. 자, 그럼 메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이것 이외에도 메타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굳이 한두 개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타에는 자, 네임, 또 뭔가 설정할 수 있다는 기능이죠. 화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키워드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트에서는 이 키워드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해시태그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샵 오늘도 샵 나는 샵 멋졌어.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터넷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HTML, 시도 이런 단어를 검색하면은 보이시나요? 시도, HTML, 웹 코딩 띡 튀어나옵니다. 누가? 제 거. 그냥 나와요. 제가 이걸 돈 주고 했겠습니까? 돈 안 줬어요. 여기 시도 웹 디자인 전수강센터 포트폴리오 사이트 시도 디자인 스쿨 시도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디립다 나오고 있죠. 제가 짜다 만 건데 자 버튼 이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랑 관련이 없어요. 네. 다른 회사예요. 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네이버에서 파워 검색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키워드로. 네. 왜냐면 메타는 뭐 하는 거니까? 정보를 담는 거니까. 정보 가지고 어떤 설정하는 기능이니까. 키워드 말고도 그럼 여러 가지 기능이 더 많이 있겠죠. 네. 메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안 되면 또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키워드는 하나 보여는 드릴게요. 자, 메타, 네임, 거의 다 이렇게 써요. 키워드 하고, 컨텐트 내용을 작성해라 했을 때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 우리는 웹에 관련된 거 공부할 거니까 웹. 키워드니까 단어겠죠. 컴마. 무엇을? HTML, 컴마, CSS를, 또 자바스크립트를, 컴마, jQuery를, 또 언제 2021년에 컴마 어디서 뭐 안양이 마냥 한글로 써도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구글에 어느 사이트에 올려놓고 나중에 구글에서 검색 이 관련된 단어들 딱 검색하면 띵 하고 뜨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들. 물론 빨리 찾으려면 돈을 투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난 돈을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키워드 말고도 많습니다. 네. 자, 일부 키워드는 제가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미지로 그냥 다이렉트로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link라고 쓰고요. 콜론 fabicon vs 코드는 이렇게 쓰고 탭 누르시면 자동으로 기능이 먹을 거예요.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빨리 하려고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 더 링크 콜론 터치.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파피콘이라고 써있는 이 항목에서는 여러분이 이대로 쓸 수는 없고요. 수정을 하셔야 돼요. 파피콘.ico가 아니라 png. 타입 이미지에 들어있는 X 아이콘이 아니라 이것도 png라고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png인지 jpg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이미지 파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ICO도 아이콘을 의미하는 이미지 파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href는 어떠한 경로를 의미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다 안 쓰고 일부러 슬러시라고 써서 하나를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 href에 들어가 있는 뜻은. 이동하라. 영역이 어디죠? 인트로에서 점점 슬러시잖아요.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점점 슬러시는 상위 폴더, 그쵸? 밑으로가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점점 슬러시는. 자, 틀리시면 안 돼요. 나갔을 때 이곳에 누구? 파비콘.png라는 이 파일에 대해서 찾아가든지 불러오든지 뭘 하든지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파비콘.png가 없는데요? 넣어보자고요. 인터넷에서 임시로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구글에서 아이콘이라고 단순하게 검색할 거고요. 이미지에서 찾을 거고요. 이미지에서 도구에서 크기를 아이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왔나요, 이미지들? 다른 이미지여도 돼요. 하지만 자, 이 중에 조그만 아이콘 형식으로 될 만한 거, 나중에 이미지를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를 고르겠습니다. 자, 로켓 아이콘이라 써있는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거라서 아마 쓰면 안 되긴 할 거예요. 나중에 진짜로 바꿀 거니까. 요 파일을 이곳에다가 드래그해서 담아줍니다. 자, 담았더니 아쉽게도 PNG가 아니라 JPG네요. 그럼 바꿔야죠 뭐. 확장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얘를 쓸 거니까. 자, 이름은 이미지스 말고 똑같이 쓰겠습니다. 파비콘.jpg로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파일이 png면 파비콘.png로, svg면 파비콘.svg로 쓰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jpg면 똑같이 이름을 jpg로, png면 png로, svg면 svg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능 설명드리고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쇼컷 아이콘 파비콘이라 써있는 요거는 말 그대로 웹에 파비콘을 띄우는 겁니다. 파비콘이 뭘까요? 페이보릿 아이콘, 즐겨찾기 아이콘. 밑에 있는 아이는 이름 그대로 애플 터치 아이콘. 무슨 뜻이에요? 애플에서 터치하는 기기들이 누가 있죠?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에 터치를 할 수 있는 기기들. 사실 그냥 맥도 포함해요. 애플 기기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위에 거는 윈도우든 안드로이드든 리눅스든 이런 아이들. 밑에 거는 애플에 대한 무엇을 파비콘 만드는 거예요. 파비콘 띄우는 거예요, 단순하게. 정말로 떴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비콘 떴습니다. 어디 있나요? 끄떡끄떡만 하시면 전 모릅니다. 있죠? 이게 파비콘이에요.
네이버 들어가시면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네이버 아이콘 이렇게 N 들어가 있잖아요. 다음 들어가면 D라고 써있고, 사이트 들어가시면 써있잖아요, 요거. 이게 파비콘이에요. 이게. 파비콘이 없으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그냥 지구 그림. 그쵸? 밋밋한. 왠지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있어 보이는, 어, 그럴듯하게 보이기 시작할 수 있는 느낌의 파비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핸드폰에서 여러분 홈에다가 배치하는 그 아이콘, 쓰는 앱 아이콘, 그런 게 다 이 파비콘이라고 보시면 돼요.